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알아두면 쓸모가 있는 신박한 기능들 몇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외의 기능들 나름 15가지를 엄선해 보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자, 가령 이런 표가 있다고 할게요. 이런 표에서 쭉 휴교수가 있고 어떤 제목을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가령 뭐 휴교수 대비 뭐 평균 뭐 이런 걸 해봅시다. 그러면 셀보다 긴 문장이 입력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얘를 셀을 더블 클릭한다고 전 강의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좁다고 해볼게요. 좁은 경우에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맞춤 있죠. 셀 서식에 맞춤이 있고 맞춤 안에 텍스트 줄 바꿈. 제가 지금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텍스트 줄 바꿈, 셀의 맞춤. 텍스트 줄 바꿈은 말 그대로 텍스트 줄을 바꾸는 거고요. 셀에 맞추는 건 말 그대로 셀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셀 서식에 맞춤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얘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맞춤에 한번 텍스트 줄 바꿈 하면 줄이 바뀌어요. 조금만 늘려볼까요? 텍스트 줄이 바뀌었죠.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에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 줄 바꾸면 바뀌는 거고요. 셀에 맞춤, 셀에 맞춤, 셀에 맞춤, 셀이 맞춰지죠. 좁으면 좁은 거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맞춰지는 게 셀에 맞춤 옵션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또 하나, 셀에 맞춤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본 값으로요. 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이런 값에서 홈 메뉴에서 보면은요, 얘가 기본이 가운데 정렬일 때는 셀의 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왼쪽 정렬일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해당 셀의 왼쪽에 오른쪽 정렬해 보면 여기 오른쪽부터 쭉 가운데.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셀 안에 문장을 입력했을 때 걔가 딱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 줄 바꿈. 이번에는요, 셀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시트를 선택하는 거, 시트에 대한 옵션 몇 가지를 소개해 줄게요.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왼손으로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고 있고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제일 첫 강의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쉬프트를 누르고서 이렇게 하면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열 머리글이라 그랬죠. 열 머리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밑으로 레이저가 쏘진다고요. 열 머리글을 클릭하면 얘가 쭉 내려가고요. 행 머리글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렇다면 시트를 전체를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열 머리글의 맨 처음 행 머리글의 맨 처음 행 머리글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 가지고 얘와 열 머리글의 얘와 행 머리글의 얘가 만나는 바로 어디요? 맨 위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보세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시트에다가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붙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Z를 해서 처음으로 가고, 자, 지금 시트 2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소개할 거는 이렇게 셀을 선택하는 게 있고 시트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엑셀 버전에 따라서 시트 1, 2, 3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설치되어 있는 최신 엑셀은 시트 1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시트 삽입, 삭제, 이동, 바꾸기, 이동, 코드 보기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흔히 하는 게 삽입이죠. 삽입을 하게 되면 워크시트에 대해서 확인, 워크시트가 4 다음에 생겼어요. 그럼 얘를 쭉 드래그 해가지고 밑으로 맨 뒤로 보낼 수도 있고요. 맨 앞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3을 클릭을 하고요. 자, 제가 3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삽입을 할 때 이렇게 워크시트를
확인하게 되면 3 어디에 생기나 보세요. 확인하게 되면 3 앞에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이게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트 2를 선택을 하고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시트 6을 클릭하고 왼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시트 4를 클릭을 했어요. 3개를 클릭했죠.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A2에다가 여기다가 IT 권티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된 1, 6, 4 3개 시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택을 했죠. 시트 2를 클릭을 하면 해지하는 방법, 시트 2를 선택하지 않은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1번, 6번, 4번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 시트에는 없고요, 6에도 있고요. 그쵸? 내가 선택했던 그곳에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공통으로 쭉 동일한 내용을 쓸 때는 이렇게 시트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는 제가 뭘 눌렀죠? 컨트롤이었죠. 이번에는 쉬프트를 누르고 하는 거예요. 시트를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릅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시트 3을 클릭하면 연속된 4개가 쭉 선택이 돼요. IT 권트를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자, IT 권 이번에는 IT 권트를 바꿔서 한번 써봤어요. 해보면 4개를 선택을 하고 시트 4를 클릭해보면 아까 IT 권티가 있었죠. 시트 1을 누르면 2를 누르면 위에 3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컨트롤 Z 해가지고 원래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시트 2를 원본이라고 해볼게요. 원본 더블 클릭해서요. 원본 1이라고 하고요.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원본 2라고 이름을 넣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에 색깔 있죠. 탭 색깔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주면 탭색 지정해주고 시트 6을 탭색 지정해주고 하면 다양한 색깔을 넣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요. 원본 1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이동 복사가 있어요. 이동 복사. 이번엔 이동 복사를 클릭을 해보면 얘를 어디 이동할까? 인데, 자 보세요. 이동 복사를 하는데 원본 1을 제가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똑같은 게 어딘가에 생기는 거고,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냥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은 그냥 쉬운 거니까 제가 복사본을 만들기 해봅시다. 복사본을 만들 때 다음 시트 앞에라 그랬죠? 자 보세요. 복사본을 만들기를 다음 시트 앞에, 다음 시트 어디 할까요? 제가 그러면은 시트 5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시트 5를 선택을 하고 원본 1에 대한 복사본은 확인하면 시트 5 앞에 원본 1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열어보면 원본 1이 있고요. 여기도 원본 1이 있습니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원본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런데 삭제를 하게 되면, 시트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자, 시트가 삭제되면 영구히 삭제됩니다. 얘는 삭제하면 컨트롤 Z 하는 거 있잖아요. 먹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몇 번 정말 이거는 뭐 이거 의미 없는 시트 해가지고 버렸는데 훗날 불러와야 될 일이 생겨서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트를 삭제할 때는 신중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복사 붙여넣기 기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 단순하게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 있죠. 한글이나 다른 문서에서는. 그런데 엑셀에서는요, 우리가 수식을 쓰잖아요. 수식에 대한 옵션, 그 다음에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수식은 함수 같은 거고요. 서식은 왜 이게 두껍게도 하고 색깔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서식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죠. 자, 시트 3을 제가 복사라고 한번, 복사본이라고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탭색 하나를 바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 1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만큼의 내용을 컨트롤 C 복사했습니다. 복사본에 가가지고 A에 1 클릭하고 복사 옵션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거 일반적인 복사 붙여넣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땡땡땡땡 돌고 있는 게 여기에 그대로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래를 클릭해 볼게요. 이번엔
오른쪽 클릭해서 두 번째 요거 있죠? 1, 2, 3. 1, 2, 3은 뭐냐면 값만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뭐냐면 붙여넣기 옵션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는 1, 2, 3 하고서 여기 아래다가 보면은 값이라고 써 있죠? 값. 이게 뭐냐면 컨트롤, 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하면은 값이라고 나오고 클릭을 하게 되면 붙었어요. 위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원본 그대로 왔고요. 얘는 원본에서 값만 왔어요. 보면 얘 원본에 이 친구를 클릭을 해보니까 에버리지가 있고요. 여기 수식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더블 클릭해서 보면 수식이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없죠. 수식과 서식은 오지 않고 값만 옵니다. 이번에는 서식이 여기 fx가 있죠. 이번엔 수식이에요. 아까 했던 수식과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수식을 넣게 되면 수식이 온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함수가 그대로 왔죠. 서식을 제외한 수식만 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인쇄 옵션입니다. 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저는 잘 이용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도 기본으로 여기다가 체크된 거는 여기 열려 있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인쇄 보기와 빠른 인쇄 미리 보기와 빠른 인쇄를 저는 기본으로 언제나 이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여기도 있죠? 파일, 인쇄. 같은 거예요. 다시 얘를 누르면 이 모양이 뜨죠. 그 다음에 파일, 인쇄 얘를 눌러도 같은 모양이 뜹니다. 여기에 대한 옵션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인쇄를 하고 복사본이 있고 어디에다가 인쇄하느냐 라는 건데 페이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단면 인쇄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자, 가로를 열어볼까요? 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로 방향 A4가 가로로 열린 걸 볼 수 있죠. 얘를 세로로 열면 이렇게 열릴 수 있어요. A4는 말 그대로 열어가지고 어떤 용지에다가 출력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죠. 보통 여백, 기본으로 얘가 보통 여백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열면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맨 마지막 기본 넓게 좁게. 뭘 넓게 하고 뭘 좁게 하는지 그림만 봐도 알겠죠. 좁게 한번 해볼게요. 좁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를 좁게, 그 다음 여기에서 좁게도 있는데 왼쪽에 보면 요 모양 있어요. 제 얼굴 뒤로 보이나요? 자, 요 모양이 있습니다. 요 모양.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좁은 여기 한 다음에 요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백 모양이 틀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이렇게 잡아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 끌 수가 있죠. 그다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너무 좁게 되면 출력할 때 프린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끊기고 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좁게 하고, 그 다음 얘는 뭐냐면은 확대죠. 크게 하면 확대고 작게 확대했다가 작대됐다가 이렇게 여백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설정 용지가 이렇는데, 자, 요것도 은근히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잠깐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 한 페이지에 열 맞추기, 한 페이지에 모든 행 맞추기. 자,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를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입력되어 있는 얘를 모두 다 한 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에서 여기에서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 옵션이었죠. 예, 끝으로 페이지 설정입니다.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보면 여기서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할 건지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확대 축소, 아까 여기서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아이콘을 누를 수도 있었고 여기서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 설정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여백이에요. 여백. 자, 여백이 무슨 얘기냐면 여백을 가로로 갈지 세로로 갈지 가운데 맞춤이죠. 제목이. 자, 가운데 맞춤을 어떻게 할래? 이 내용이 가운데로 오게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화면에 보이는 요 틀이 지금 이쪽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얘를 가운데로. 가로 수평에서 가운데로 오고 싶죠? 그러면은 가로 가운데 맞춤 확인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여기서 가운데 맞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머리끌, 바닥끌 뭔지 알겠나요? 머리끌,
머리글에다가 머리글 편집 해가지고 왼쪽 구역 연습 엑셀 연습 가운데 구역 힘내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날짜 한번 넣어볼까요? 오른쪽 클릭 날짜 삽입하게 되면 날짜 확인 하게 되면 이렇게 날짜가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머리글이 엑셀 힘내자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여기다가 머리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글은 여기 편집창에서는 보이지만 문서로 돌아와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출력할 때는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에서는 나오고 하지만 편집창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째 시트 보호입니다. 자, 시트 보호는 여기 쭉 메뉴에서 보면 검토라고 있습니다. 자, 검토에 가서 보면 시트 보호가 있어요. 통합문서 보호보다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시트를 보호한다라는 건 뭐냐면 남들이 내 시트를 수정하지 못하게, 나의 함수를 수정하지 못하게 라고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시트 보호를 누르게 되면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을 셀 선택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제가 1111을 눌러볼게요. 11, 4개를 눌렀습니다. 한 번 더 1111 하면은 보호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제를 할 거면은 해제 1111 하면 해제가 떠요. 근데 아까 시트 보호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얘를 누르게 되면 모두 다 선택이라고 했죠.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셀 서식에 가서 보면은요, 셀 서식에 쭉 이렇게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호 옵션이 있어요. 보호에 가서 보면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얘는 이 엑셀의 모든 시트는 기본적으로 잠금이 돼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트 보호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눌렀을 때 잠긴 셀 선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잠긴 셀 선택. 여러분들 아까 모든 시트가 잠겨 있었죠. 그러니까는 잠긴 셀을 선택했구나. 잠기지 않은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거와 관계없이 잠긴 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라고 하죠. 기본 설정값.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1111 누르게 되면 1111 누르게 되면 자, 눌러볼까요? 뭔가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 입력된 이 함수들 자체, 소스 자체를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고 화면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 빈 셀, 아무런 수식이 입력되지 않은 빈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시트 보호를 누르고 이번에는 아까 이게 둘 다 잠겨 있었죠. 자, 이 부분이 기본값으로 잠겨 있는데 아까 모든 셀은 기본으로 잠김이 선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긴 거를 풀르고 여기를 풀르고 확인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엑셀 시트를 열었어요. 그러면 클릭을 해도 클릭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7번째 특정 셀만 열어두고 클릭하고 싶단 말이에요. 다시 특정 셀만 잠궈두고 아니면 특정 셀만 보호하고, 자,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몽땅 다 막아버렸는데 어느 한 부분만 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다음 7번째입니다. 가령 평균 여기가 지금 수식이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데이터 값이고 여기가 수식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만 어떻게 하고 싶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전체 셀은 기본적으로 셀 잠금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모든 엑셀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셀만 잠금을 풀어버리는 거죠. 얘만 잠금을 풀어요. 얘는 잠금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잠금이 없어요. 얘만. 나머지는 전부 다 잠금이 돼 있고요. 얘만 잠금이 없어요. 이랬을 때 시트 보호 들어가서 얘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암호를 넣으면 되고요. 암호는 일단 안 넣을게요. 암호는 이번에 넣지 않고 그대로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둘 다 체크를 했죠.
둘 다 선택은 된다는 거예요. 얘도 선택, 얘도 선택. 확인, 클릭. 여기서 만약에 10을 하면 자, 어떤 것도 셀 잠긴 셀은 전부 다 선택이 돼 있어 가지고요. 내가 어떤 거를 입력을 해도 자, 보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변경하려면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단 얘만 아까 잠금 풀어놨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equal sum 해가지고 뭔가 얘네들의 이거에 대한 수식은 해서 요거는 변경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변경을 하려고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변경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고 살짝 비꼬아서 얘에 대해서는 이러는데 나머지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클릭조차 못하게 함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 이 안에 셀값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다시 할게요. 얘만 지금 잠금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 잠긴 셀 선택 요거를 풀어 볼게요. 그러면 잠기지 않은 셀, 여기서 잠기지 않은 셀은 어디였죠? 얘였죠. 얘만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는 잠긴 셀은 선택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 버리면 얘만 선택이 되는데 나머지는 클릭을 하면 클릭이 안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equal avrag average라고 했었죠. 아까 average에서 쭉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셀만 선택을 하고 해당 셀만 수정을 하고 전체를 잠그고 풀고 요거를 특정 셀 잠그기 혹은 특정 셀 보호 기능, 셀 잠그기 기능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